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전남 동부 지역에서는 1,728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오후 5시 기준 여수에서 566명, 순천에서 715명, 광양에서 308명, 고흥에서 13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동부권 확진자 1,728명은 어제 동시간 집계인 3,491명에 비해 절반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이루어지던 개인용 신속항원 검사가 내일부터 중단됩니다. 전라남도는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의 정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에 따른 의료기관과의 신속한 진료 연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보건소 개인 신속항원 검사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앞으로 증상 등이 있을 경우 보건소가 아닌 의료기관을 방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10분쯤 광양시 광양갑 초남리안 야산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과 산림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인 결과 조금 전 진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산림당국은 정확한 산불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새 정부를 이끌어갈 내각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인수위원회에 이어 이번에도 광주 전남 출신은 없어 호남 차별, 호남 소외 논란이 또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를 이끌어갈 내각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먼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자정부 장관을 비롯해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18개 부처 중 절반의 인선을 발표한 것인데 광주 전남 출신이나 호남의 연고를 둔 인사는 없었습니다. 당초 한두 명 정도는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지난달 인수위원 발표 때에 이어 이번에도 결국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윤 당선인이 그동안 내각 인선에서 할당과 지역 안배는 없을 것이라고 밝혀왔지만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호남 소외 논란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할당이나 안배라는 것은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부처를 가장 유능하게 맡아서 이끌 분을 찾아서 지명을 하다 보면은 비경제 분야 장관 인선이 이번 주 중에 추가 발표될 예정이지만 지역 출신 인사의 중용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역대 보수 정권들의 호남 소외와 인사차별을 기억하고 있는 지역민들로선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광주 전남의 강요가 출신의 강요가 없다 하는 것은 지역의 입장을 대변해줄 혹은 변호를 해줄 그런 존재가 사라진다. 당장 지역의 주요 핵심 사업들을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하는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어려움도 그만큼 더 커지게 됐습니다. 선거 기간 내내 호남 발전과 국민 통합을 강조했던 대통령 당선인. 정작 인재 등용에 있어서는 되레 광주 전남 소외, 호남 배제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이 지방선거 경선 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공천 심사에 나섭니다.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는 이번 주부터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적합도 평가와 면접 등 심사를 거쳐 컷오프 대상과 단수, 경선 후보자를 결정할 예정이며 개별 면접은 오는 12일 단체장과 광역의원을 시작으로 16일까지 진행합니다. 경선 방식은 광역과 기초단체장이 국민 여론조사 50%, 당원 여론조사 50%, 광역의원은 권리당원 투표 100%, 기초의원은 당의 심사로 진행됩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양 지역 청소년들이 필요한 지역 의제와 정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양 YMCA는 오늘 광양시 청소년 문화센터에 100여 명의 광양 청소년들이 모여 교육과 안전 등 직접 느끼는 불편함과 필요한 정책 등을 공유하고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 YMCA는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이 청소년들이 직접 논의한 정책을 실제 공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공 배수로가 두꺼비 산란지를 교란하고 파괴하고 있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이후 광양시는 물론 학생들까지 두꺼비 보호에 동참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광양시 다안면의 한 배수로에 학생들이 뜰채를 들고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두꺼비들이 새로 생긴 인공배수로를 습지로 착각하고 산란한다는 보도가 나간 건 지난달. 물이 금방 마르는 인공배수로에선 올챙이들이 대부분 폐사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최근 다합초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배수로에서 부화한 올챙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배수로를 보고 두꺼비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요. 우리 마을에 두꺼비가 많이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배수로에서 한가득 건진 검은 올챙이들을 조심스레 모아봅니다. 올챙이 친구들이 많아. 나도 해야 돼. 학생들이 직접 올챙이들을 습지에 풀어주면서 생명을 구했다는 보람과 생명의 소중함을 동시에 느낍니다. 우리 학교 주변에 있었던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고 아이들이 그것을 좀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교육과정에 담다 보니까 이런 좋은 주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영산강 유역환경청과 현장을 둘러본 광양시도 조만간 배수로 보완 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인공 배수로뿐만 아니라 습지로도 물이 흐르도록 물길을 터서 두꺼비 산란지를 보호할 계획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배수로에서 습지로 물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보완 공사를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임시 조치를 일단 해보고. 섬진강이란 이름의 유래만큼이나 지역의 오랜 터줏대감이었지만 각종 개발로 설 자리를 잃고 있는 두꺼비들.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두꺼비를 보호하며 갈수록 훼손돼가는 생태 환경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세월호 참사 8주기를 일주일 앞두고 선상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사고 해역을 찾은 유가족들은 8년의 세월이 흘렀다지만 아이를 향한 그리움과 미안함은 변함없이 가슴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가 침몰했던 진도 맹골수도 앞바다. 물결 사이로 세월이란 글자가 적힌 노란 부표가 쓸쓸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차디찬 바다 위에 그리움을 담아 꽃송이를 떠내려 보냅니다. 바다 위는 8년 전 그날처럼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선상 추모식을 위해 이른 새벽부터 안산에서 목포로, 또다시 목포에서 배를 타고 3시간의 진도로 달려온 30여 명의 어머니와 아버지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자식을 떠나보낸 슬픔과 미안함은 마음속 깊이 사무치게 남아있습니다. 나중에 수진이를 만나면 꼭 미안하다고 한번 꼭 안아주고 싶습니다. 그 예쁜 여자친구도 사귀고 대학교도 다니고 그런 걸 우리 아이들은 못 해봤잖아요. 그런 생활들을 안 해본 게 엄마가 지켜주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으로 미안하다는 밖에 저는. 외면하고 싶은 바다지만 주저앉아서 하염없이 바라보고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눈물이 맺힙니다. 많은 아이들을 제가 구조하지 못하고 한 명이라도 살아서 구조를 했었어야 되는데. 침몰 해역에 이어 세월호 선체도 찾아간 유가족들은 하루빨리 진상이 규명돼 어린 희생자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연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은 전남 동부 남해안에 오전 잠시 5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남 서부와 광주는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상세 날씨와 기온 보시겠습니다. 여수가 14에서 18도, 순천이 14에서 20도, 광양은 14에서 20도, 고흥은 11에서 20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광주는 15에서 25도, 목포는 14에서 23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남해서부 해상에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 0.5에서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목요일 오전쯤 비가 그치고 나서는 아침 기온이 다시 떨어질 예정이라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17명이 숨지거나 다친 광주 학동 붕괴 참사의 하도급 업체인 한솔기업이 영업정지 4개월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한솔기업의 등록 관청인 서울 영등포구는 학동 4구역 철거공사 1차 하도급 업체인 한솔기업에 불법 재하도급 혐의로 영업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달 원청업체인 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린 서울시는 하도급 업체 관리 의무 위반에 대해 한솔기업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뒤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보성 순천 갯벌을 보존하기 위해 순천시와 보성군이 함께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최근 보성군과 공동협력회의를 열고 보성 순천 갯벌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순천시는 보성군과 멸종위기종 서식지와 염습지를 복원하는 방안과 갯벌과 교육관광 분야를 연계하는 사업 전략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들이 농촌에 이주해 정착하도록 돕는 전남도의 청년 후계 농업 경영인 사업에 역대 최다 지원자가 선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지원자 616명 중 영농 계획의 구체성과 소득 수준 심사 등을 통해 역대 최다 인원인 326명의 청년 후계 농업 경영인을 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앞으로 3년간 선발된 지원자들에게 최대 월 100만 원의 생활금을 지원하고 창업 자금 융자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